강진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한 승부사, 돈의 화신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한국 재계의 정점에 선 거대 기업 K그룹의 회장이었다. 자수성가한 그는 오직 돈과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다. 인간적인 관계는 하찮은 감정 낭비일 뿐이었고 타인의 고통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오직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어두웠다. 강진호는 심야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운전기사에게 자택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오랜 권력에서 오는 권태감이 엿보였다. 갑자기 앞서 달리던 트럭 한 대가 차선을 변경하며 그의 차량을 덮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크게 흔들렸고 강진호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동시에 가장 큰 경쟁자였던 김태산이 치밀하게 계획한 암살 시도였다. 김태산은 강진호의 부재를 틈타 K그룹을 삼키려 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강진호의 얼굴을 때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찌그러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있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주변은 암흑이었고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귓가를 때렸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기억은 마치 조각난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쓰러졌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흔적을 찾아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허름한 판자촌이었다. 낡고 녹슨 지붕, 금이 간 벽, 귀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강진호가 평생을 살아왔던 화려한 세상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비틀거리다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졌다. 그의 고급스러운 양복은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형, 저기 좀 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이준과 10살짜리 여동생 이은이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이준은 재빨리 동생의 손을 잡고 쓰러진 강진회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준은 조심스럽게 강진호의 어깨를 흔들었다. 강진호는 미미하게 신음할 뿐이었다. 은은 강진호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빠, 아저씨 피 많이 흘려. 어떻게? 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 역시 먹고 살기 힘든 고아였다. 다른 사람의 일에 얽매이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차가운 빛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작은 가슴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괜찮아. 은아, 우리가 도와야 해. 혼자 둘 순 없어. 준은 강진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간신히 그를 부축했다. 은희도 반대편에서 강진호의 다리를 받쳤다. 세 명의 몸은 빗속에서 비틀거렸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진호의 육중한 몸을 간신히 끌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작은 판잣집으로 향했다. 판잣집 안은 비록 좁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준은 낡은 수건으로 강진호의 몸을 닦아주고 은은 작은 상자에서 몇 안 되는 구급약품을 꺼내왔다. 그들은 서툰 손길로 강진호의 상처를 치료했다. 찢어진 양복을 벗기자 그의 몸 곳곳에 시퍼런 멍과 상처들이 드러났다.
강진호는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 아저씨가 너무 아파 보여.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은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한테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드리자. 그들은 강진호에게 자신들의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들의 작은 손길에서 강진호는 알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강진호는 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맸다. 준과 은은 번갈아 가며 그의 곁을 지켰다. 준은 틈틈이 폐지를 주어 약값과 죽을 살 돈을 벌었고, 은은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 강진회에게 먹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배를 고르면서도 강진회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보살핌 속에서 강진호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낡은 천장과 두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알 수 없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그를 감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은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강진호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다. 여기는 어디지? 너희는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저씨가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셨어요.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강진호는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봤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양복, 상처투성이인 몸.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기억의 조각들은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두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다. 남루한 옷차림, 깡마른 몸.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강진호는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이런 아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너희는 나를 왜 데려온 거지? 돈을 바라는 건가? 강진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무의식 속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준과 은은 강진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가 너무 아파 보여서. 준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희는 아저씨가 괜찮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이 없어요. 강진호는 두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며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이 아이들이 돈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서 어렴풋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강진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준과 이은 남매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쑤셨고 머릿속은 안개 낀 듯 뿌옇게 뒤얽혀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아이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친절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의 과거는 화려한 빌딩과 값비싼 식탁,
그리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계약서로 채워져 있었다. 강진호는 단 한 번도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고, 타인의 삶이 자신의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민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판잣집에서의 삶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아저씨, 밥 드세요. 저희가 오늘 폐지 많이 주워서 쌀 사왔어요. 은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강진회에게 다가왔다. 낡은 냄비에서 끓여낸 죽은 별다른 맛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두 아이의 정성이 가득했다. 강진호는 죽을 받아들었다. 그는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어왔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이 죽이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였다. 과거의 습관처럼 돈을 꺼내 아이들에게 주려 했지만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주는 강진호의 행동을 눈치채고 말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저희는 아저씨가 빨리 건강해지는 게 더 좋아요. 강진호는 준의 말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했던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다. 그는 이 아이들이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강진호는 자신도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나도 너희를 돕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저희랑 같이 폐지 주우러 가실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강진호는 난생 처음으로 폐지를 주우러 나섰다. 그의 손은 굳은 살 하나 없이 부드러웠고 그의 몸은 오랜 세월 최고급 의자에 앉아 지시만 내리던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금방 지쳤고 허리가 쑤셨다. 낡은 리어카를 끄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이 하찮은 일에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쉬세요. 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진호의 땀을 닦아주었다. 강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너희는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는 이게 일상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불평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강진호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 누려왔던 풍요로운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세워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거리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노인들과 폐지 줍는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들을 그저 사회적 약자로만 치부하며 자신의 성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그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깨끗한 폐지를 분류하는 방법, 사람들이 버린 물건 속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내는 눈썰미, 그리고 낡은 물건이라도 소중히 다루는 법. 그는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이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밤이 되면 판잣집 안에는 작은 촛불이 켜졌다. 강진호는 낡은 이불을 덮고 두 아이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희는 그림을 그리며 하루의 이야기를 표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순수함이 가득했다. 강진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조각난 기억들이 떠다녔다. 어렴풋이 보이는 거대한 빌딩.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명령을 내리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나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두 아이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삶이 그에게 더 큰 위로와 안정을 주었다. 한편 K그룹은 강진호 회장의 실종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김태사는 강진호의 부재를 틈타 K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강진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강진호의 행방을 추적하게 했다. 언론은 강진호 회장의 실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김태사는 K그룹의 부회장이자 강진호의 가장 신뢰했던 비서실장이었던 박성준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박성준은 강진호에게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태사는 그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협박했다. 박 부회장, 강 회장은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네. K그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게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걸세. 자네 가족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지. 김태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박성준을 압박했다. 박성준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강진호 회장을 배신할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김태산의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기로 했다. 그는 강진호 회장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비밀리에 강진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김태산의 수하들은 강진호의 차량이 발견된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강진호의 혈흔과 옷 조각을 발견했지만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강진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주변 지역의 모든 병원과 노숙자 쉼터를 수색하며 강진호의 행방을 추적했다. 판자촌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는 강진호 같은 대기업 회장이 있을 리 없다고 단정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는 강진호가 이미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진호는 판자촌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매일 아침 준과 은과 함께 폐지를 줍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표정이 아닌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강진호는 촛불 아래에서 준과 은이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록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운 순수함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강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강진호는 이준과 이은 남매와의 생활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판자촌의 비좁고 허름한 환경은 그가 과거에 누리던 화려한 삶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온기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두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과 따뜻한 마음은 그의 내면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갔고 저녁에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박한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진호가 K그룹 회장으로서 세상에 알려져 있던 기간 동안 그에게 원한을 품었던 자들이 하나둘씩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은 김태산이었다. 김태산은 강진호의 부재를 틈타 K그룹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강진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강진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자신의 수하들을 이용해 강진호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회장님, 아직도 강진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과 옷 조각만으로는 그가 죽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태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최상무가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김태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급 양주를 따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진호가 살아있다고 그럴 리가, 설령 살아있다 해도 기억을 잃은 채 어디 길바닥에 쓰러져 있겠지.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 자식의 흔적을 철저히 지워버려야 해. 혹시라도 그놈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가 직접 나서서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김태산의 수하들은 강진호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그들은 강진호가 실종되기 전 들렀던 고급 레스토랑,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까지 추적하며 강진호의 이동 경로를 좁혀나갔다. 그들의 추적망은 점차 판자촌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판자촌을 단순한 빈민가로 치부하며 강진호 같은 거물이 숨어 있을 리 없다고 오판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가장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만들었다. 한편 강진호는 두 아이와 함께 판자촌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폐지를 줍는 일 외에도 낡은 가전제품을 고쳐주거나 동네 어르신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며 조금씩 돈을 벌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을 느꼈다. 아저씨, 저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은희가 환한 얼굴로 뛰어와 강진호에게 안겼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구겨진 시험지가 들려 있었다. 강진호는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은 과거의 차갑고 경멸적인 미소와는 전혀 달랐다. 우리 은희 정말 잘했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주는 그런 강진호의 변화를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처음 강진호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차갑고 거만한 태도에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정 많은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주는 강진호가 자신의 동생에게 보여주는 애정을 보며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강진호의 잊혀졌던 기억은 시도 때도 없이 그를 괴롭혔다.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리거나 낮에도 불현듯 과거의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빌딩, 핏빛으로 물든 차 사고 현장, 그리고 누군가의 비열한 웃음소리. 그는 자신의 과거가 무언가 불길하고 위험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강진호는 폐지를 줍다 낡은 신문지를 발견했다. 신문지에는 K그룹 강진호 회장의 실종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강진호 회장, 내가 K그룹 회장이라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얽혔고 잊혀졌던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는 사고 당일의 기억, 김태산의 비열한 미소, 그리고 자신이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섰는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다시금 과거의 냉혹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다. 그의 몸에는 오랜만에 권위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다시 거만하고 오만했던 과거의 강진호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강진호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들거렸다. 준과 은은 강진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호는 은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면서 과거의 냉혈한 사업가로 되돌아가는 듯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태산에 대한 복수심과 K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가난한 판자촌에서 얻었던 인간적인 교훈들을 잠시 잊은 듯 보였다. 준은 강진호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강진호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은 강진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는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아저씨가 어떤 분이셨든 저희에게는 그저 따뜻한 아저씨예요. 은희도 강진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아저씨가 저희랑 같이 폐지 주울 때가 제일 좋아요. 아저씨는 웃는 게 제일 멋있어요. 두 아이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말에 강진호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 속의 자신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었지만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신은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잊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거지. 강진호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이 판자촌에서 얻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준 것이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판자촌 외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김태산의 수하들이 강진호의 행방을 추적하여 마침내 판자촌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낡은 지도를 들고 강진호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를 들고 판자촌 주민들에게 강진호의 행방을 묻고 있었다.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이 사람 찾으면 거액의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수하들은 오만한 태도로 주민들에게 질문했다. 판자촌 주민들은 수상한 그들의 모습에 경계심을 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따뜻한 이웃인 강진호 아저씨를 해치려는 자들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강진호는 창문 밖으로 수상한 그림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봤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냉혹함이 아닌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강인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K그룹 회장으로서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이 아이들을 지키는데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김태산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준아, 은아, 아저씨 말을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게임을 할 거야. 강진호는 두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만을 쫓던 과거의 강진호가 아니었다. 그는 두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삶의 스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진호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판자촌의 작은 판잣집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의 눈빛은 다시 K그룹 회장 시절의 날카로움과 냉혹함을 되찾았지만 그 속에는 이준과 이은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더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특히 김태산의 비열한 음모를 생생하게 떠올렸다. 동시에 그는 판자촌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얻었던 소중한 인간적인 가치들을 결코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저씨가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K그룹 회장님 맞아요. 주는 강진호의 변화된 눈빛과 행동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진호는 숨기지 않았다. 그래, 내가 강진호다. K그룹의 회장 강진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는 모를 거다. 오직 돈과 성공만을 쫓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섰지. 너희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몰라. 너희는 나의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어. 정말 고맙다. 준과 은은 강진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자신들에게는 따뜻한 아저씨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진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예요. 저희에게는 최고예요. 은희가 강진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강진호의 크고 투박해진 손을 감쌌다. 강진호는 두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김태산에 대한 복수를 넘어 이 아이들을 지키고 그들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때 판자촌 외곽에서 김태산의 수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강진호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를 들고 판자촌 주민들에게 강진호의 행방을 캐묻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판자촌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그들을 피했다. 거기 쓰러진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이 사진 속의 남자입니다. 한 수하가 고함을 질렀다. 강진호는 창문 틈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판단력이 번뜩였다. 그는 김태산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준아, 은아, 내 말을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게임을 할 거야. 너희는 절대로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강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강한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강진호는 즉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판자촌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 낡은 건물들의 미로 같은 구조는 그들에게 유리한 지형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도망칠 경로와 숨을 곳을 지시했다. 김태산의 수하들은 판자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무력을 과시하며 주민들을 위협했다. 강진호, 어디 있느냐?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강진호는 아이들과 함께 미리 계획해둔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낡은 건물들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그의 몸은 과거의 민첩함을 되찾은 듯했다. 폐지 줍는 일을 통해 단련된 그의 육체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주는 강진호의 지시대로 은희의 손을 잡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강진호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강진호의 옆에서 그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수하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들은 집요하게 강진호와 아이들을 추격했다. 한 수하가 강진호의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다. 강진호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그의 팔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괜찮아, 걱정 마. 강진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낡은 건물 옥상으로 뛰어올랐고 아이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옥상에서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수하들이 자신들을 포위하려 하고 있었다. 강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옥상 한쪽에 놓여있는 낡은 나무 판자들과 밧줄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준아, 은하, 저 나무 판자를 이리로 가져와. 그리고 저 밧줄을 내게 줘. 강진호는 빠르게 지시했다. 준과 은은 강진호의 말을 따랐다. 강진호는 나무 판자들을 밧줄로 묶어가니 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반대편 건물 옥상으로 던졌다. 낡은 밧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 어서 건너가. 빨리. 강진호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준은 은희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신도 그 뒤를 따랐다. 강진호는 그들이 무사히 건너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도 밧줄을 타고 건너갔다. 그들이 가니 다리를 건너자마자 김태산의 수하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강진호와 아이들이 건너간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놓쳤어. 저놈들을 쫓아라. 수하들은 고함을 질렀지만 간이 다리는 이미 강진호가 끊어버린 상태였다.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강진호와 아이들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계속 도망쳤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강진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번개처럼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김태산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 통로. 그 통로는 판자촌 외곽의 낡은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저기로 가자. 강진호는 아이들을 이끌고 낡은 하수도로 뛰어들었다. 하수도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김태산의 수하들을 따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수도 끝에는 작은 출구가 있었다. 그곳은 판자촌과 연결된 외곽 도로였다. 그들이 하수도를 빠져나오자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진호는 자신이 미리 연락해둔 박성준 부회장이 보낸 구조대임을 직감했다. 박성준은 강진호의 실종 이후에도 몰래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강진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고 김태산의 감시를 피해 강진호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판자촌 근처까지 왔던 것이다. 그는 강진호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K그룹 보안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김태산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강진호는 박성준 부회장을 만나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강진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박성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진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K그룹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진호는 자신을 둘러싼 경찰들과 K그룹 보안팀, 그리고 박성준 부회장을 바라봤다. 그는 다시 과거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진호가 아니었다. 그는 두 아이와 함께 판자촌에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다. 그는 돈과 권력만을 쫓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이제부터는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과 은의 손을 잡고 자신을 기다리는 채 올라탔다. 두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강진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들은 강진호가 다시 자신들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강진호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 마.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중과 은은 강진호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강진호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 강진호의 인생은 두 아이와의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인간 강진호로 거듭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진정한 변화의 서사였다. 강진호는 K그룹 회장으로 돌아왔지만 과거에 냉혹했던 돈의 화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준과 이은과의 판자촌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 즉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가치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김태산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고 약자들을 돕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다. K그룹 본사로 돌아온 강진호는 즉시 그룹 전체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그의 부재 기간 동안 김태산이 심어놓은 스파이들과 그에게 협조했던 임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진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과거와는 달리 그의 결정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사회적 책임감이 더해져 있었다. 박성준 부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산의 위협 속에서도 K그룹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호는 박성준의 손을 꽉 잡았다. 박성준은 강진호의 변치 않는 신뢰의 눈물을 글썽였다. 강진호는 박성준과 함께 김태산이 K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벌였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태산이 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인 S그룹에 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박민혁이라는 S그룹의 핵심 연구원이 연루되어 있었다. 박민혁은 과거 강진호가 직접 스카우트했던 인물로 K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민혁, 그자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인가? 강진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강진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김태산은 박민혁을 통해 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S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K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에 K그룹을 인수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경영권 찬탈을 넘어선 거대한 기업 스파이 행위이자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강진호는 김태산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태산의 봉어주인 S그룹의 회장실로 아무 예고 없이 찾아갔다. 김태산은 강진호가 살아 돌아온 것에 경악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강진호를 비웃었다. 강진호, 네가 살아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K그룹은 이미 내 손에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 김태산은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강진호는 김태산의 비웃음을 듣고 차분하게 말했다. 김태산, 너의 계획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너는 K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나를 죽이려 했으며 심지어 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협박했지. 너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김태산은
강진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증거라도 있느냐? 내 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곳은 내 세상이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네가 박민혁을 통해 빼돌린 모든 기술 자료, 네가 내 부재를 틈타 불법적으로 벌인 모든 거래 내역, 심지어 네가 나를 암살하려 했던 계획까지도 말이지. 강진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김태산에게 던졌다. 그것은 김태산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친 보고서였다. 김태산은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강진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모든 걸, 나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지 직접 경험했다. 강진호는 김태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네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태산은 분노에 휩싸여 책상 위의 유리잔을 깨뜨리며 소리쳤다. 강진호, 감히 네가 나를 협박해. 네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비서에게 전화해 경비원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강진호는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미 늦었다. 김태산, 이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그리고 S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는 이미 언론에 공개될 준비를 마쳤다. 김태산은 강진호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강진호가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강진호는 김태산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판자촌에서 배운 인내와 지혜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 며칠 후 김태산은 횡령, 배임, 기업 기밀 유출,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S그룹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박민혁을 비롯한 모든 연루자들이 구속되었다. 강진호는 K그룹의 모든 비리 세력을 일소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강진호의 마음속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김태산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삶이 오직 성공과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준과 이은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준과 이은이 살던 판자촌을 찾아갔다. 낡고 허름했던 판잣집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주민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고통이 가득했다. 강진호는 자신이 그곳에서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는 K그룹의 자금을 사용하여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의료 및 복지 시설을 확충했다. 그는 판자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싶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판자촌 주민들은 강진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강진호는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과 이은과의 약속이었다. 강진호는 두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지혜를 모두 물려주고 싶었다. 준아, 은아,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자 가장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줄게. 강진호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했다. 준과 은은 강진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강진호에게서 잃어버렸던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았다. 강진호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사용하여 이준이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무시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돈의 화신이 아닌 나눔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강진호는 K그룹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한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의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과 이은을 직접 가르치고 보살피며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돈과 권력만을 쫓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의 변화는 K그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K그룹은 단순히 이윤 추구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임직원들은 강진호의 변화에 감동하여 더욱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했다. K그룹은 재계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진호는 매일 아침 이준과 이은의 손을 잡고 함께 조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두 아이가 자신에게 내밀었던 작은 손길이 자신의 삶을 구원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권력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사랑과 변화의 서사였다. 강진호의 복귀는 K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만 동시에 김태산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기도 했다. 그는 박성준 부회장과 함께 김태산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언론에 공개했다. 김태산은 횡령, 배임, 기업 기밀 유출,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추악한 탐욕은 세상에 드러나 모든 사람의 공분을 샀다. S그룹 또한 대대적인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박민혁을 포함한 모든 연루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강진호는 K그룹의 모든 비리 세력을 숙청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재정립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강진호는 이제 단순한 돈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준과 이은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인간적인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윤 추구에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K그룹의 모든 사업 영역에 윤리 경영 원칙을 적용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이 회장님의 변화 덕분입니다. K그룹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업이 되었습니다. 박성준 부회장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강진호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강진호는 박성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 박 부회장,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두 아이, 준이와 은희 덕분이다. 그들은 내게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준과 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강진호는 가장 먼저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판자촌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K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강진호의 진심이 결합되면서 판자촌은 희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낡고 허름했던 판잣집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들어섰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어린이집, 의료센터가 건설되었다. 회장님, 저희가 평생 꿈꿔왔던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노인이 강진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진호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강진호의 가장 큰 변화는 준과 은을 정식으로 입양한 것이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강진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가족이 생겼고 빛나는 미래가 열렸다. 준은 강진호의 지지 아래 학업에 매진하여 명문 중학교에 입학했고 은희는 그림에 타고난 재능을 보여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강진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르쳤다. 그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진호는 이준과 이은의 이름으로 거액의 사비를 출연하여 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사회에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무시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냉혹한 승부사가 아닌 나눔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강진호의 변화는 재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돈과 권력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후 진정한 가치를 찾아 변화하는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물론 여전히 강진호의 변화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시선도 존재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미지 세탁으로 치부하거나 그가 여전히 과거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강진호는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요. 준이 강진호에게 안기며 말했다. 준은 이제 강진호를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불렀다. 강진호는 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다. 우리 준이가 더 멋있지. 아빠는 우리 준이와 은희가 있어서 매일매일 행복해. 은희도 강진호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다. 아빠, 은희도 아빠랑 준이 오빠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아빠는 은희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강진호는 두 아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준 것이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강진호는 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주는 재단의 활동에 전념했다. K그룹은 박성준 부회장의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진호는 자신의 인생 후반기를 사회공헌 활동과 가족과의 시간에 바쳤다. 그는 이준과 이은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날 강진호는 준과 은의 손을 잡고 자신이 과거 폐지를 주었던 판자촌을 다시 찾았다. 낡고 허름했던 판잣집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희망 마을이 들어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웃고 뛰놀았고 어른들은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강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저희가 살던 곳이 이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은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준은 강진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진호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너희 덕분이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너희는 나의 빛이자 희망이었어. 너희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었지.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 속에는 혈연을 초월한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진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두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의 이야기는 돈의 화신에서 인간의 화신으로 거듭난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김태산의 몰락과 함께 K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강진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의 맹목적인 돈의 화신이 아니었다. 이준과 이은이라는 두 아이의 순수한 영혼이 그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그는 그 가치를 자신의 삶과 K그룹의 경영 철학에 깊이 새겼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본연의 자아를 되찾으며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다. K그룹은 강진호의 리더십 아래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룹의 사업 프로젝트는 이제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투명성, 윤리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강진호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내부 감사 절차를 수립했으며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그는 위대한 기업은 정직과 인간애를 바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회장님, 그룹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활력과 다른 업무 정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진호에게 항상 충성스러웠던 박성준 부회장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강진호의 변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강진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박 부회장, 이 모든 변화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두 아이, 준이와 은희가 내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준과 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강진호는 복귀 후 가장 먼저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는 단순히 새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무료 교육 프로그램, 완벽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K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강진호의 진심이 결합되면서 판자촌은 희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희는 이런 삶을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노인이 강진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진호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저 역시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무엇보다도 강진호는 준과 은을 정식으로 입양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강진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가족, 완전한 가정, 그리고 빛나는 미래가 열렸다. 강진호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다. 주는 강진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학업에 매진하여 명문중학교에 입학했고, 은희는 타고난 미술 재능을 인정받아 최고의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강진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르쳤다. 그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진호는 또한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무시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냉혹한 재벌이 아닌 나눔과 자비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강진호의 변화는 재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고 수백만 명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돈과 권력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후 진정한 가치를 찾아 변화하는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물론 여전히 강진호의 변화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시선도 존재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미지 세탁으로 치부하거나 그가 여전히 과거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강진호는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요. 준이 강진회에게 안기며 말했다. 준은 이제 강진호를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불렀다. 강진호는 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다. 우리 준이가 더 멋있지. 아빠는 우리 준이와 은희가 있어서 매일매일 행복해. 은희도 강진호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다. 아빠, 은희도 아빠랑 준이 오빠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아빠는 은희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강진호는 두 아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준 것이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강진호는 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주는 재단의 활동에 전념했다. K그룹은 박성준 부회장의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진호는 자신의 인생 후반기를 사회공헌 활동과 가족과의 시간에 바쳤다. 그는 이준과 이은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날 강진호는 준과 은의 손을 잡고 자신이 과거 폐지를 주었던 판자촌을 다시 찾았다. 낡고 허름했던 판잣집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희망마을이 들어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웃고 뛰놀았고 어른들은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강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저희가 살던 곳이 이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은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준은 강진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진호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너희 덕분이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너희는 나의 빛이자 희망이었어. 너희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었지.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 속에는 혈연을 초월한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진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두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의 이야기는 돈의 화신에서 인간의 화신으로 거듭난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